요 개구리 소년도 제가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아이들이 실종된 날 비가 왔고 거기에 같은 게 아이들 시신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고 상간남, 상간녀도 찾고 불륜 증거도 찾아내고 부조리한 기업 조사도 하고 캄보디아 사태나 여러 이슈가 있을 때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방위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 운영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실종자 수 현황에 좀 변화가 생겼나요? 항상 한 해 7만 명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이에요. 24년 기준이고 정확히 12만 4,223건 실종 신고된 건이 총 12만 4,223건이고요. 성인, 즉 성인이라 하면 18세 이상입니다. 7만 4,936건. 이 중에 미성년자가 2만 6,416건,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이 14,527건, 그리고 8,344건 각각. 그래서 총 12만 4,223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실종자, 아이들, 치매, 지적 장애인까지 다 포함하면 하루에 한 실종 신고만 340건 정도가 매일 실종 접수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노인 실종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 실종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찾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도 이제 그런 제보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는 젊은이들,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또 취업을 했지만 가족과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실종이 되거나 장기간 연락이 안 돼도 실종 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독거 노인처럼 독거 청년들은 실종 신고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종이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실종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아동학대라든지 아동 또는 존속학대 같은 것도 실제로 벌어지죠. 독거노인 말고 같이 살긴 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학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종이 있어도 신고되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다라고 봐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납치와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탐정님이 기억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1991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면 초중고를 다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때는 유일한 방송이 방송 3사, MBC, KBS, 그리고 한참 있다가 SBS 민영방송 막 생기고 그랬어요. EBS 있고, MBC 뉴스데스크가 가장 유명했어요. 유튜브라는 거 없고 학교 안에 에어컨 없던 시절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선풍기 틀고 그냥 울퉁벗고 이렇게 58명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개한 시대였고, CCTV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유호성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친구에 보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고 시계 풀러서 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일단 이 시계 풀르는 건 전국의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열 딱 받으면 시계 풀르고 마이 딱 벗고 교탁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사물함 관물대까지 맞으면서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 딱 부딪히고, 이렇게 실제로 맞은 적도 있고 맞는 관객을 많이 본 적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1993년도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그 정도로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많이 맞기도 했고 많이 때리기도 했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를 간 게 제가 95년도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와 교양화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나 그 정도만 가도 배고픈 시절을 얘기를 하시든, 그 전쟁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였던 그런 세대가 저희 아버지 세대였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실제로 전쟁을 겪은 세대고. 그러니까 미개하다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죠. 우리 중국인들 요즘에 무비자 입국 들어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자식들 똥 싸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그게 사실 몇십 년 전 우리 문화예요. 공용 화장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지금 중국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몇십 년 전하고. 많이 발달이 된 거죠. 공용 화장실 정말 깨끗하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2000년 이제 막 됐을 때만 해도 공용 화장실도 없고 있어도 관리가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화장지 없는 거는 부지기수고. 근데 지금은 화장지도 있고 비데도 있고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어요. 끝내주죠. CCTV를 설치를 하냐 마냐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건 사생활 침해다. 근데 지나가는 곳곳마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도 잘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니까 사실 CCTV가 없다고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엘베를 탔는데 CCTV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걸어 올라가고 정말 좋은 아파트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대 아파트였거든요. 현대 아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전국적으로. 현대 아파트는 1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최초로 막 생길 때였죠.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대단지로 지어진 게 현재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지었죠. 지금도 엄청 비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경비실이 있고 골목마다 CCTV가 있고 이런 게 사실 얼마 안 됐다. 성수대교처럼 한강 다교도 무너지던 나라고 삼풍백화점 사건처럼 2000년대 초반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거리에서도 뭐 오줌 똥 싸고 이러는 거는 우리 지금 중국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니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이 왔고. 그리고 드라마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초등학교 때 기억이 여자하고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말을 드라마에서 해요. 드라마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88 올림픽하고 그럴 때였어요. 드라마에서. 옛날에 막 대바리 아빠 나오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실제로 가정폭력도 되게 많았고. 운전을 하고 갈 때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고 다니면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택시기사들이. 무슨 여편네가 막 운전하고 지랄이냐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실제로 뒤에다가 초보 운전을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 밥 차려주러 가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여자도 있었어요. 모 탤런트가 여성분이 그런 거 토크쇼에서 얘기하는 것도 봤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우리 집도 그랬고 친구네 집을 가도 거실이 있고 이제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가 있으면 잿더리 있죠. 이만한 거 크리스탈로 된 거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이만한 크리스탈 잿더리는 늘 있었어요. 그건 아빠 자리고 거기에 식사하시고 앉아서 담배 피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건 생활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난리 나요. 복도에서 피는 것도 난리 나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는 단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피고 계시잖아요. 뭐 남자분들이 분리수거 나간 김에.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실 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범죄 사건 어떨까요? 통계를 내지도 않았죠. 옛날에 경찰들은 제가 경찰 집안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암표 파는 사람들 이제 대전역 앞이나 이런데 암표 파는 사람들 있으면 일로 와 이러는 거예요. 형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빼서 한 반을 빼서 이제 자기가 챙기는 거야 그냥. 그러고서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걔를 보호해줬잖아요. 형사 조치를 안 했죠. 근데 이거 방송 보시는 경찰관 분들 오해 없으시길 일부가 그랬다는 거 일부. 그리고 일단 잡아다가 봉고차에 옛날에 베스타라는 봉고차가 있었어요. 봉고 그냥 실제로 그게 왜 봉고차냐면 원래 승합차인데 기아에서 봉고라는 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원래. 그래서 봉고차가 된 거예요. 현대에서 베스타라는 것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스타나 이런 거 나오고. 근데 그런 승합차에 보통 형사들이 많이 타고 다니죠. 그러다 잠복하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태운 다음에 일단 패요. 팬 다음에 네가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또 패요. 안 했는데요. 나중에는 맞다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공공의 적 이런 영화 보면 막 불법 유통하고 막 사채놀이하고 이런 애를 강철중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캐릭터 이름이 강철중이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왔다고 반장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범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로 땄어. 이거 들고서 찍게 하잖아요. 찍고 이걸로 땄어요. 그럼 딱 보더니 십자 드라이브 하니까 일자로 바꿔주잖아요. 이거 들고 찍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물론 이제 낭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해요. 옛날 형사들이. 근데 그만큼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에. 일단 범죄자 같은 애는 패고 본대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집어넣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일단은 조사를 받았는데 막 사람을 쫄게 하면 그냥 지금처럼 친절하게 조사를 해도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경찰서 가면. 근데 옛날에는 막 잡아 돌리니까 불 꺼놓고 일본 순사처럼 그러니까 얘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화성 연쇄 사건 이춘재 사건이잖아요. 진범이 따로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옥살이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치안, 방범 이런 관련된 종사자들, 경찰들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사실 억울한 수사도 많이 했고 그러니 뭐 CCTV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제 친구가 옛날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사는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애가 공부도 그 쌈박질하고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순경시험을 봐가지고 경찰이 된 거야. 만나서 술을 먹는데 야 너 학교 다닐 때 맞고 다녔는데 어떻게 경찰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범죄자한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고 맨날 운동한대요. 운동하는데 그 해수욕장 같은데 막 향락철에 그런 데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얘가 하루에 30번씩 출동한대요. 모 해수욕장에.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이런 게 계속 오는.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진짜 젠틀맨들인 거고 우리 때 MZ는 마셔 막 이러고 먹었단 말이야. 막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막 그 문화였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고. 그래서 경찰들이 바쁘겠죠. 그래서 하루에 30번씩 막 이렇게 출동을 하니까
이가 갈린다라는 거고, 그 술 주치자들이 일단은 파출소에 데리고 오면 막 경찰한테 들이대고, 우리 대림동의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뭐 교양 없이 행동하잖아요, 경찰들한테. 근데 그게 우리 몇십 년 전 모습이라고요. 지금 중국인들 뭐 조선족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전부 다. 많이 이제 발전이 됐으니까 왜 그러지? 이러는 거고, 30년 전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술 먹고 바닥에 눕고 이러고 놀아서 대학교, 그게 낭만이었고. 근데 이 친구가 경찰이 돼서 30번씩 출동을 하니까 주치자를 파출소에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5년 전이네. 23년 전이네. 23년 전만 해도 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30번을 출동을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주치자 데리고 왔는데 막 꽐라돼 있으니까 뒤로 수갑 채워놓고 일단 팬대요. 근데 카메라 안 찍혀? 카메라 돌린대요. 카메라를 뒤로 돌리거나 살짝 꺼놓은대요. 그리고 패고 뒤로 한 다음에 자기 이거 옷 빨아야 되잖아요. 여기 피 묻잖아요, 제복에. 피 묻은 거를 자기가 세탁해야 되니까, 결혼 안 한 상태였으니까 파출소 뒤로 데리고 가서 팬다는 거예요. 표시 안 나는데. 이제 뭐 옛날 형사들은 알 수 있는데, 뒤에 날개죽지, 사람이 아픈데도 표시가 안 나는데, 때려서 안 부러질 만한 데 있죠. 뒤에 뭐 무릎 뒤쪽이나 조인트나 날개죽지 뒤 이런 데를 찍는다는 거예요, 패고. 그게 20몇 년 전에 그랬다는, 그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CCTV만 안 찍히면 되니까 어차피 얘는 인사불성인 애만 또 때리는 거지, 정신이 있는 애는 또 안 때리고. 뭐 이게 무슨 형사가 이러면 돼요? 뭐 이런 애들은 좀 법을 아는 애 같으면 또 안 하고. 근데 완전 인사불능 된 애들 있잖아, 꽐라된 애들. 걔네도 막 두드려 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뭐 이제 나이를 50 넘었으니까 민주경찰이 됐겠죠. 근데 옛날 시절만 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경찰분들, 옛날에 일부 경찰만 그랬고 제 친구만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말 젠틀하죠. 근데 어쨌든 검거율은 굉장히 높았다, 그렇게 하는 형사들일수록 CCTV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범죄의 사각지대가 그래서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때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영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놈 목소리에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서울말을 쓰죠. 서울 경기말을 쓰면서 이형호군 유괴 납치 사건이에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사는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아이가 아마 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형호군 납치 사건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실제를 영화로 만든 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고, 거기에 보면 강동원이 범죄자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목소리가 영화에도 나오는데, 뭐 형호가 죽길 바라죠,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어디 장충동 장충체육관 앞에 뭐 무슨 빵집 앞으로 와서 돈을 놓고 가라 라고 했다가, 아니 뭐 어디 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다 갖다 놓고 가라, 계속 사람을 혼선을 시켜요. 물론 이미 형사들을, 경찰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이제 왜 경찰 불렀어요, 뒤에 경찰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계속 애를 먹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중요한 건 형호가 죽길 바라죠. 형호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돈 줘라 돈 줘라 돈 줘,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지금까지 미제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나중에 이 이형호 군의 사체가 발견이 되는데, 하수구 밑에서 발견이 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납치하고 바로 죽인 거예요. 납치하고 바로 죽였으면서 걔를 데리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장난을 쳤던 거죠. 그 목소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말 쓰면서. 아직도 못 잡았죠. 이게 1991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화 그놈 목소리.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따돌리고 공중전화에서 계속 전화하고. 옛날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그랜저에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회장님 정도 되면 카폰이 딱 있어. 딱딱 누르면 전화하고. 나머지는 공중전화밖에 없고 집에서 이렇게 다이얼 전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한다, 뭐 통신 기록을 딴다, 이런 것들이 경찰들이 하는 수사인데,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보는 건데, 핸드폰 자체가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움직이는 동선을 어떻게 땁니까? CCTV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무지막지한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그중에서 이형호 군 납치 살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고, 지금도 미제 사건이고. 그리고 개구리 소년도 중요한데, 이 개구리 소년도 제가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국회 보좌관 생활을. 그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룡뇽 알을 찾으러 초등학생 6명이 대구의 와룡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밥 먹으러 와라 해서, 밥 먹으러 간다고 해서 이탈을 하고 집으로 무사히 들어왔는데, 그 5명이 실종된 상태였죠. 그리고 실종된 상태에서 11년이 지난 후에, 2002년인가 그럴 거예요. 11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이 돼요. 와룡산에서. 그리고 지금 23년이 또 흘렀죠. 미제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이 이춘재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영호 군 납치 살인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이에요. 근데 이춘재는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남은 거예요. 그 2개가 가장 유명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다. 근데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를 개판으로 하죠. 처음에 아이들이 추위에 떨면서 길을 잃어서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300m밖에 안 되는 산이고 아이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 한겨울도 아니었고 물론 뭐 5도 8도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길을 잃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죠. 그리고 충격적으로 아이들 머리에서 디귿자 모양의 가격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타살이 된 건데 경찰 경력을 수십만 명을 투입해가지고 그때 노태우 정권 때였을 거예요. 찾아라 무조건 대통령이. 그래서 막 담배값에도 개구리 소년 사건 올리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막 테이프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리아카에다 자기 차에다가 그런 사람들도 개구리 소년 사건 이렇게 옆에다가 홍보하고 다니고 떠들썩했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는데 11년이 지난 후에 정말 그냥 약초 쾌락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요. 11년이 지나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걸 11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또는 사건 발생 직후에 못 찾았다니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약초 캐는 사람이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낙엽이 쌓여있고 약간 이렇게 파여있는 그런 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제보자랑 한 얘기랑도 그렇고 수십만 명이 와룡산을 다 뒤졌는데 물론 정말 다 뒤질 수는 없어요. 실제로 산을 가면 경찰들이 카메라로 딱 찍을 때 막 시신 찾으러 다니는 거 하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배수로도 막 파고 다니고 일렬로. 근데 100%다 찾지는 못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지뢰 96년도에 강원도 철원에 큰 폭우가 생겨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탄약고가 털려가지고 밑으로 막 쓸어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지뢰 탐침하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진짜 몇십 메터 못해요. 다 볼 수도 없고. 이 경찰 경력을 수십만 명을 투입했다라고 언론에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들을 때는 수십만 명을 봤으니까 다 봤겠지. 정말 1cm, 10cm, 뭐 1m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뒤졌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는 정말 그 모습이 보이니까 꼼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수십만 명을 일시에 투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몇 개 중대 경력이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3D 입체 화면처럼 뭐 AI로 구성해서 그 산을 여기서 꼼꼼하게 봤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틈새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밤에는 또 못 보는 거고 그래서 틈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정도로 이슈화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거기 깨구리 소년 비석도 세워놨어요.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됐었는데 11년 후에 쉽게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사망을 했는데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와룡산에서 11년이 지나서야 유골이 발견된 사건이고 아직까지 미제 사건이에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 그 범인은 군인이다라고 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군부대가 옆에 있었는데 군부대 왈 그날은 사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군부대는 그런 거 오픈하지 않아요. 사실 사격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없었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또 군사정권 시대고 노태우도 군인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채널에서 탈북한 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비트가 하나 나와. 비트 이렇게 땅 파놓은 비트. 뭐 라면 봉지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옛날에 군대 갔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군대 갔다가 탈영을 하면 3대가 멸한다. 이거는 막 취직도 못하고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절대 탈영을 못 하는데 군인이 탈영해가지고 거기서 비트 파놓고 있다가 아이들을 봐서 우연히 죽인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 유튜브를 찍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간첩설도 좀 있어요. 군인이 간첩인 거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그 야삽 같은 거 야삽 뒤로 하면은 디귿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캘리버스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군 관련돼서는 야삽이 가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타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제보 받은 거예요. 진짜로 어제 제보를 받아서 거기에 파리 유충 같은 게 아이들 시신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바빠서 자료는 아직은 못 봤어요. 오늘 이제 촬영하고 가서 오늘 밤에 가서 자세히 볼 건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파리 유충들이 시신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은 저녁 때 비가 왔어요. 아이들이 실종된 날 비가 왔고 날씨가 뭐 5도 3도 이렇게 좀 떨어진 날씨이기 때문에 파리 유충 파리가 산란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라고 이 제보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로 이 아이들은 파리 유충이나 이런 게 발견됐다라는 건 실내에서 살해당했다 이런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제가 메일 확인만 해놓고 자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만약에 좀 신빙성이 있다라면 제가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든
한번 또 공지를 하려고 제가 하고 있고, 이건 어쨌든 지금까지 미제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어제 제보원분은 유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 시신에서 뭐 유충이나 그거는 사실 제가 본 기억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그 관련된 자료, 그때 이제 조사했던 법의학자나 이런 분들도 혹시 가능하다면 만나서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라면 실내에서 살해당한 게 맞다. 근데 이분은 뭐 경찰에서 그 부분을 덮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는 해요. 그분의 주장인 거고 그걸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11년 후에 발견되는 건 뜬금없지 않나. 예. 의혹이 많잖아요. 선생님이 수도 있다. 일면식 아이들이 따라가려면 좀 아는 어른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의혹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제보 받으신 게 또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어 보겠습니다.